예, 안녕하세요. 김우철의 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원포인트에게 아주 요즘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러한 아이템. 그 오늘은요. 그 회계감사 얘기를 하는 김에 조금 더 할게요. 회계감사 기본적인 절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 요 강의는요. 비상장 중소기업 회계감사를 거의 받아보지 못한 작은 회사 내지는 앞으로 받게 될 현재 받고 있지만 잘 모르는 이런 그 중소기업 비상장 중소기업 대상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기본적으로 절차 이렇습니다. 그때 계약 제가 얘기했죠. 계약 언제예요? 우리 초도 감사일 경우에는 4월 말까지, 계속 감사인 경우에는 2월 한 14일까지 감사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 관계가 선정이 된 거예요. 감사인 선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이제 뭐 회사 내부적으로는 회계법인에서 나름 회사를 뭐 좀 연구할 거예요. 전화 걸어서 물어보기도 하고 홈페이지도 보고 뭐 이것저것 챙깁니다. 서류 같은 거 받아가지고 기본 서류 받아서 챙기고, 기본적으로 이제 중간 감사라는 걸 한번 해요. 중간 감사. 요건 뭐냐면요. 우리 감사하기 전에 예비 감사예요. 예비 감사. 보통 시기는요. 한 늦여름에서 가을 내지는 뭐 초겨울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딱 정해지진 않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8월, 9월, 8, 9월 이때 한번 해요. 즉 한 6월 달까지 반기 정도 결산 한번 회사 보고 한번 하려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8월이나 9월에 가서 한번 보는 거예요. 회사가 어떠한 상황인지, 현재 반기 결산은 어떻게 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내부적인 어떤 프로세스나 통제 절차가 어떤지 를 한번 체크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때 요거를 이제 중간 감사라고 해요. 중간 감사. 그래서 보통 뭐 8월에서 9월, 뭐 늦게는 한 12월 뭐 이때까지도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중간 감사는 별도의 보고서가 나오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딱히 시기에 대한 특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뭐 이러저러한 부담이 좀 없죠. 아무래도 바쁠 때도 아니고 보고서도 없으니까 담당자들하고도 뭐 얘기도 많이 하고, 좀 친분을 쌓는 그러한 때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6월 반기 결산 정도 한번 한 다음에 요거를 한번 첫 번째로 한번 검토하는 이러한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절차가 있냐면 재고 실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 재고라는 거 뭔지 아시죠? 재고 자산. 팔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창고에 쌓아두는 걸 재고 자산이라고 합니다. 제 개초보 회계 강의에 재고자산 강의 있으니까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그거를 실사를 해요. 즉, 요 재고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몇 개가 있니? 품목별로. 그래서 보통 재고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요거를 실제로 재고를 보관하고 있는 공장이나 창고 가가지고 각 리스트를 하나 찍어서, 얘가 요 지금 회사는 100개 있다고 하는데 진짜 100개 있니?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쵸? 요런 거를 재고 실사라고 합니다. 중요한 절차예요. 특히 회사가 이 재고 자산의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재고 실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상 요건 언제 하느냐? 12월 31일에서 1월 1일 요때 많이 하고요. 뭐 조금 지나가거나 조금 앞에도 할 수 있어요. 이때 막 일이 몰릴 수 있으니까. 왜냐면 우리 재무 상태표가 12월 말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때의 재고자산 가액을 결정하는 하나의 절차예요. 이게 재고실사. 그렇죠? 재고실사라는 걸 합니다. 이때 연말 연초에 해요. 재고를 실제로 쌓아두는 곳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절차가 있냐? 그 다음 해로 넘어가서 조회라는 거 하는데, 이건 뭐냐면요. 요 사이에 어느 정도 회사의 결산이 좀 마무리됐다. 그러면은요, 우리 기본적으로 매출 채권이나 매입 채무나 아니면은 뭐 현금이나 이런 금액들이 확정이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이런 것 중에서 좀 채권 채무 관련돼서 우리 거래처에 좀 중요한 금액들이 있는데요. 감사인이 직접 우편을 보냅니다. 정말 우리 A사에 우리 회사가 현재 1억 정도의 채권 받을 돈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우편으로 물어보는 거, 그런 거를 조회라고 해요. 채권 채무 조회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금융조회라는 게 있어요. 금융조회. 요건 뭐냐면요.
회사가 거래하는 은행들 있죠. 은행, 뭐 보험사, 증권사 이런 데 있죠. 거기다가 조회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회사가 지금 X은행에 예금이 2억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있니? 하고 물어보는 거. 금융조회라는 거. 그 다음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조회소도 보낼 수 있어. 변호사조회. 회사에 중요한 소송 사건이 있는데 요거에 현재 승패가 좀 어떻게 전망이 되니? 요런 거를 좀 물어보는 거. 변호사조회. 그래서 크게 우리 기본적으로 은행조회, 금융조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보험이나 증권에 하는 조회. 그 다음에 각 거래처에다가 뿌리는 채권 채무 조회. 그리고 소송 같은 변호사 내지는 법무사, 법무법인에다가 보내는 변호사 조회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회신을 받아가지고 감사인이 검토를 하는 거예요. 이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어느 정도 결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조회한 다음에 요거 조회하는 거를 이제 쫙 가지고 나서 이제 실제로 기말 감사를 하죠. 이게 이제 가장 메인 절차가 되겠죠. 핵심 절차, 기말 감사. 요게 이제 중간 감사하고 대비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본 감사라고 해요. 예비 감사, 본 감사, 기말 감사인데 기말 감사는 보통 언제 하느냐? 회사가 결산이 마무리되고 조회가 끝나고 나서 보통 하는데 일반적으로 시기는 한 2월 달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2월. 회사가 결산을 좀 빨리 하면은 1월 달에 할 수 있고요. 좀 늦게 하면은 3월 달에 할 수 있으면 3월 달에도. 아무튼 기말 감사하는데 이때 이제 회계사가 투입이 돼서 실제로 본격적인 감사를 하는 겁니다. 인터뷰도 하고 문서도 까보고 뭐 장도 뒤져보고 요게 좀 힘들죠. 그래서 뭐 질문도 많고 예. 아무튼 요게 이제 기말 감사고요. 기말 감사는 작은 회사의 규모마다 다른데 회계사 두세 명 작은 데 나와가지고 한 2일에서 뭐 4, 5일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며칠 동안 타이트하게 출장 가가지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 감사 절차를 끝나면은 이제 철수해가지고 감사인들이 감사 보고서라는 거 쓰죠. 감사 보고서 쓰는데 이 감사 보고서 언제까지 써야 되느냐? 통상 회사가 3월 말에 주주총회 한다. 보통 이러죠. 중소기업들은 주주가 일단 많지가 않고 딱히 뭐 이걸 땡겨서 하는 그런 게 좀 별로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월 말에 주주총회 한다 하면은 주주총회 일로부터 2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 예. 어디에요?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다트라는 사이트에서 공시합니다. 2주 내에. 그러니까 한 4월 둘째 주까지는 감사보고서 공시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감사보고서를 최소한 3월 안에는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부적으로 심리도 거치고 뭐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보고서를 한 3월 말까지 쓰고 한 4월 초까지는 이제 공시하는, 예, 공사가 아니고 공시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 사이클이 딱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사실은 결산하고 조회하는 이 와중에 새로운 계약을 다시 한번 해야 돼요. 감사 계약을. 왜? 우리 계속 감사인 경우에는 2월 14일까지 감사 계약 해야 되잖아요. 그쵸? 요 감사 계약을 좀 빠르게 하는데 요 이유는 이때 감사 보고서에서 감사 의견이란 걸 쓰는데 요 계약과 의견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뭐 밀당하고 이런 거 없애기 위해서 먼저 계약부터 해라. 요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감사인이 계약을 빨리 한다고 해가지고 당황하지 마시고 해야 되는 거니까 2월 14일까지. 예. 요러한 일련의 프로세스다. 그리고 요 기말감사하고 보고서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우리 법인세가 끝나야 돼요. 즉 세무조정이 끝내야 됩니다. 왜요? 이게 끝내야지 우리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에 법인세 비용이 반영이 되거든요. 예. 이게 안 끝나면은 이것도 늘어지죠. 예. 그래서 우리 감사인들이 실제로 이 법인세가 끝나기를 아주 애타게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한 감사인이 법인세 세무조정과 감사까지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법인세가 당연히 끝나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다 끝나고 최종적으로 감사보고서가 공시가 딱 다트라는 사이트에 돼야 클리어. 요게 1년의 회계감사 사이클입니다. 실제로 감사인을 보는 날은
중간검사 때 뭐 하루 이틀 보고요. 재고시설 할 때 하루 보고요. 그다음 기말 감사 때 한 2, 3일 보고. 그쵸? 실제로 보는 날은 한 일주일 남짓? 예, 많지 않아요. 하지만 그 감사인들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쵸? 1년에 뭐 1년 동안 예를 들어 한 일주일 보고 한 1,500만 원 달러 너무 날강도 아니냐? 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예, 이게 또 나름 이 일 자체가 리스크가 있는 일이에요. 예, 감사인들은 감사 잘못하면은 또 이게 좀 되게 좀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우리 감사인들은 당연히 꿰차고 있는데 우리 감사 경험이 없는 내지는 경험이 많지 않은 비상장 중소기업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원포인트 회계 감사 절차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예, 경청 감사합니다.